네, 안녕하세요. 돌파건너입니다. 자, 오늘은 닥치고 주식 공부 돌파 매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케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도 이 돌파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고 또 고민도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실전에서는 어려운 게 또 돌파 매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거, 또 제가 보는 관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전에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했던 네 가지 기법과 패턴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돌파, 파워 돌파 매매, 그 다음에 누르면 계산하는 트랩, 그 다음에 시돌파,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전부 다 돌파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돌파 매매지 그 어떤 음봉 매매가 아니고 다 양봉 매매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은 주식을 오래 했더라도 도대체 그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이 돌파를 도대체 어떨 때를 이 돌파라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돌파에 대한 정의 혹은 개념을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돌파 패턴인데 이 돌파에 대한 제가 정의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으로서의 당일 그 1번 기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돌파 패턴의 정의는, 돌파의 정의는 자, 몇 가지가 있냐면 당일 고가를 돌파하는 거, 당일 고가를 돌파하는 거 첫 번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전 파동의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이 그 당일 고가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좀 더 올라온 이 지점을 통과하는 이 지점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캔들의 이 고점을 돌파하는 직전 고점, 그러니까 직전 고점 돌파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요거 캔들, 일봉전의 캔들을 고가를 돌파하는 직전 고점 돌파가 있고, 혹은 파동상,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거는 파동의 고점, 직전 파동의 고점을 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캔들, 일봉전의 캔들을 고점을 넘을 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트상에서 나타난 돌파의 개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당일 고가 재돌파 혹은 직전 고점 돌파에서 파동상의 고점 혹은 일봉전 캔들의 고점 돌파. 아시겠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기가 쉬워. 당일 뭐 고가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넘는 거는 누구라도 육안으로도 가능해요. 쉽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전 고점 돌파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또 이것도 파동상의 고점을 알기가 쉬워요. 여기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되고 이걸 넘는 거는. 근데 이거는 잘 몰라요. 일봉전의 캔들 고가를 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패턴인데, 그래서 요걸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압축시켜서 제가 설명한 게 이거라 그랬죠. 파워 돌파 나오고, 그 다음에 A 고점, 이게 당일 고가를 갱신하는 거라 그랬죠. 당일 고가 라인. 그 눌러줄 때, 그죠? 눌러줄 때 트랩인데, 이 트랩이 보면은 파동이 없잖아요. 이거는 일봉전의 캔들을 보면 돼요. 일봉전의 캔들의 고가를 넘기 때문에 이것도 눌림에서 나오는 돌파고, C 돌파는 뭐냐면은, 이 하락 추세선을 넘는 돌파이지만 실질적인 매수 타임은 이 직전 고점을 넘을 때, 그죠? 직전 고점을 넘을 때가 매수 타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파의 개념은 세 가지가 있다. 당일 고가, 이걸 돌파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눌림에서 나오는, 그 이전에 그 캔들의 고가를 돌파하는 거,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돌파 패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는, 자, 돌파 패턴 유형 지금 방금 설명드렸지만 개념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패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파돌 패턴, 트랩 패턴, 시돌파 패턴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생략을 하고, 예비 신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처음 등장하는 신호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예비 신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이게 오늘 별 5개입니다.
예비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도 달라질 수 있고 매수 타점도 달라질 수 있고 종목을 보는 그 시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활용법은 도대체 어디서 이 돌파 매매를 접근해야 되는가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위해서 제가 세팅한 거는 뭐 맨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전일 대비 20% 라인, 요거는 전일 대비 10% 라인, 요거는 이제 전일 대비 요거 3%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5% 줬었는데 오늘은 종목을 좀 더 좀 폭넓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3%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파돌 신호, 이거는 파돌 신호는 여러분들 1.02로, 그러니까 1.5%로 줬습니다. 여러분들 차트에 혹시 2%, 1.02라고 돼 있으면 이걸 바꿔서 사용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1월 달에 그 호가 단위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촘촘해져서 2%짜리보다는 1.5%로 하는 것이 더 유효한 시그널을 줄 때가 많아서 이렇게 변경시킨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이평선은 5, 20, 60 이렇게 줬고, 이거는 M골드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건 없죠? 신호가. 여기 나오는 데가 저 트랩 신호가 하나, 핑크색이 있으면 트랩 신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갖고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돌파 매매는 이거죠. 그죠? 이렇게 충 돌파해서 먹고 이런 게 돌파 매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매매 아닙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당일 고가를 이게 요거는 점선은 당일 고가 라인입니다. 당일 고가. 당일 고가를 넘었죠. 넘을 때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먹었으면. 또 여기에서 잡아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돌파 매매는 이거죠. 어떤 매매냐면, 자, 10% 아래에서 당일 고가를 갱신하는 이러한 강한 수급이 돈이 들어오는 종목을 잡아서 여기에 VI가 가고, 어떻습니까? 갭이 떠서, 그죠? 갭이 떠서 VI 가고 갭 떠서 먹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성호전자 있나? 2월 20일 성호전자 볼까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VI 가고 그 다음에 갭이 떠서 이걸 먹는 거. 이게 여러분들 돌파 매매의 꿈이죠. 꿈. 이렇게 이상적인 매매. 근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종목은 하루에 잘해야 서너 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이런 거는 전부 다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 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 당일 고가를 갱신해요. 그죠? 당일 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데이 트레이딩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저항은 항상 뭐다? 당일 고가입니다. 당일 고가. 전일 고가가 아니고 당일 고가입니다. 아시겠죠?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당일 고가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당일 고가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가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돌파해서 당일 고가를 갱신하고 VI를 갈 줄 알고 따라 붙었는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손실이죠. 실패. 그죠? 돌파가 나와서 VI를 가고 더 갈 줄 알았는데 실패. 두들겨 맞았죠? 슈팅이 나오면서
V하고 더 갈 줄 알았는데 개파락이 나와서 실패. 그죠? 이러한 현상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야, 과연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의 매수가 과연 성공률이 높으냐 낮은냐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이런 매매에 섣불리 매매를 못해요. 근데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이런 매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파돌 패턴이 나올 때는 대부분이 내가 돌파 패턴이긴 하지만 이미 파돌 매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뉴스나, 그죠? 뉴스나 찌라시성의 어떤 재료가 떴을 때, 뉴스라는 건 특징지 뉴스, HTS 특징지 뉴스가 떴다거나 혹은 HTS는 뜨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 채널에서 찌라시가 돌고 있거나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은 돌파 패턴으로 나타나지만 그 속성은 뉴스 매매다 혹은 찌라시 매매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속구 쳤다가 축 꺼지는 경우도 많죠.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매매는 복불복이다. 재수 좋으면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뉴스가 떠서 빨리 잡아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음봉이 떨어져서 그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이 매매만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패턴이 하루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패턴은 많이 나오지만 성공하는 사례는 지극히 드물어요. 하루에 4개 정도 제가 보면 4개 정도만 이렇게 가는데 이 속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매매를 못하라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파돌 매매 많이 설명드렸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런 파돌 매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이 예비 신호 있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 이 예비 신호를 있고 없고 이거를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돌파 패턴을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앞에 예비 신호가 없어요. 제가 이 3% 이상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3% 이상. 3% 이하는 예비 신호가 나오더라도 그건 인정을 안 하고 3% 이상에서 이 당일 고가를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넘기 전에 이 예비 신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런 거는 뉴스나 찌라시 매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불복, 재수가 좋아야 먹는 매매다. 아시겠죠? 물론 실력이 좋은 스캘퍼들은 먹고 나오겠지만 실패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잽싸게 그 뉴스 파악해가지고 들어가는 사서 이렇게 갭을 먹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먹었고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앞에서 예비 신호가 있었냐 없었냐는 거예요. 예비 신호가 없이 이런 게 나오면 뭐다? 100% 거의 100% 뉴스나 찌라시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건 이게 아닙니다. 자, 어떤 거냐? 자, 한번 봅시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사례인데 자, 지금까지 아까 여기 보시면 그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돌파 매매에서는 돌파 매매에서 일반 돌파가 아니고 파워 돌파를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돌파 매매까지 섞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렇죠? 왜냐면 일반 돌파까지 여러분들 검색식에 잡아 넣어버리면 종목이 무수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돌려버리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많아요. 그런 거는. 아시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워 돌파를 집중적으로 설명한 거고 근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아까 예비 신호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비 신호가 중요하면 이 앞에 이 돌파 나오는 게 파돌이든 혹은 일반 돌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파워 돌파가 나오는 거는요. 대부분이 저가주예요. 저가주고 가벼운 종목들 뉴스나 테마에 민감한 종목들이 이 짱대 양봉이 많이 나오지 시총이 큰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이 파돌 나오는 거 봤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외인 수급주로 움직이는 것들은 파돌이 안 나와요. 파돌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돌파 패턴에 해당이 되면 다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파워 돌파가 아니고 일반 돌파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돌파의 개념만 다 해당이 되면.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시가선인데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헷갈린다. 자,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3% 위에서. 이거 3%죠? 3% 위에서 쭉 올라갔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10%에서 이게 못 간 이유는 뭐냐면 여기 VI는 내가 굉장히 저항이죠. 그래서 VI를 못 가면 이거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VI 못 가면. 그럼 눌러주길 기다려야 되겠죠? 자,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금요일 날 눌러줄 때 잡아도 된다.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있어가지고 눌러줄 때 잡아도 된다고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 이후에 굉장히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만약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모른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 혹은 플러스 호가창 매매만 하시는 분들, 스케일은 뭐 큰 그림 필요 없어요. 순간순간 중간에 그 변동성만 있으면 되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했어요. 당일 고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신호를 잘 봐야 돼. 이걸 제가 예비 신호라 그러거든요. 예비 신호는 뭐냐면 당일 고가를 넘기 전에 나오는 신호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보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 당일 고가를 넘는 이 가격에 2925에 매수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호가창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2925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물량이 있으면, 매도 물량이 있으면 이걸 먹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돌파할 때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이미 솟구치면 수익을 난 상태로 출발을 하고, 여러분들 돌파 개념에서 이게 이렇게 되죠? 이게 저항이라면 돌파하고 눌림일 때 이게 지지로 작용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죠. 그래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음봉이 떨어지면 만약시 여러분들이 점세식을 통해서 파워 돌파를 찾는다면 여기에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 들어가면 이런 걸 두들겨 맞으면, 잘못하면 스케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손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손절이 나갈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이걸 보고 여기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 여기에 들어가신 분은 지지라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먹어도 되지만 뭐 여기서만 올라가도 수익이 꽤 크죠. 여러분들 여기서 사가지고 이런 것만 먹어도 스케일러선 수익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아까는 삼성공조나 AD테크놀로지 여기서 나왔던 거는, 파돌 나왔던 거는 전부 다가 예비 신호가 없었어요. 그죠? 바로 파돌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그 속성은 뉴스나 찌라시 매매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 파돌이 나오기 전에, 돌파가 매매가 나오기 전에, 이 당일 고가를 넘기 전에 이 예비 신호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 신호에 대해서 이 조건 혹은 개념을 내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이거를 차트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도 이걸 설명한 사람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해, 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6월 24일.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의 시선은 항상 당일 고가로 가라. 당일 고가를 넘고 눌러주는 걸 보라 그랬죠. 그쵸?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당일 고가를 넘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들어갔으면, 이거 밀려서 손해예요. 손절이 나갔거나 팔기 어려워서 그냥 버티고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매매를 안 해요. 왜 그러냐? 그건 제가 누차 설명을 했지만, 이 기준봉을 보고 다음 분봉에서 이렇게 캔들에
뭐 고점을 넘을 때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걸 넘을 때, 그러니까 파돌 매매에서 나오는 그 패턴 있죠? 5가지 패턴을 응용을 해서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당일 고가를 넘을 때 그 어떤 그 뭐지? 예비 신호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비 신호가 갑작스럽게 튼 거죠. 근데 예비 신호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3% 이상인데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서. 이게 예비 신호거든요. 근데 예비 신호가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당일 고가를 넘기 전에 5봉 이내, 직전 5봉 이내에 나와주는 게 이상적입니다. 바로 1봉 전에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고 바로 당일 고가를 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너무 앞에 있어 버리니까 여기서 예비 신호를 봤는데 이렇게 많이 흘러갔으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과연 지켜볼 것이냐 하는 거는 의문이죠. 이건 못 지켜보죠. 잊어버리죠, 이 종목을. 그러고 나서 검색식 돌리니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비 신호가 없이 올라갔다. 아시겠죠? 있다면 여기인데 좀 위험하죠. 그래서 예비 신호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 설명드리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건을. 자, 봅시다. 자, 고점이 형성이 됐죠? 이제 계속 고점이, 여기 이미 고점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된다는 거, 그건 인지를 하고 있겠죠? 자,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매수를 하냐? 자, 봅시다. 자, 고점이 여기에요. 이미 형성이 되고 이 가격이 나와 있죠? 12,250. 여러분들은 여기를 넘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을. 아시겠죠? 자, 이것도 예비 신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것도. 아시겠죠? 못 갔죠? 자, 1.05. 자, 이것도 예비 신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예비 신호. 아시겠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 1020을 넘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된다 그랬죠? 혹은 직전 고점이라든가. 아시겠죠? 직전 고점이나 당일 고가. 여기는 직전 고점이 없으니까 이거 당일 고가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넘을 때 사는 겁니다. 이걸 그냥 차트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가격을 인지하고 호가창에서 12,250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수급이 안 들어오면 이렇게 밀려요. 아시겠죠? 수급이 안 들어오면 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급으로 호가창에서의 돌파를 봐야 됩니다. 이제는 호가창에서 돌파. 차트에서 돌파도 봐야 되겠지만 호가창에서 매물을 먹어가는 돌파를 봐야 됩니다. 그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쭉쭉 갔죠. 자, 이거는 앞에서 보였던 삼성공조 AD테크놀로지랑 개념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파돌이 나오지도 않았고 예비 신호를 주고 올라간 거죠. 여기는 예비 신호가 없이 그냥 파돌이 나온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거는 파돌로 빡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예비 신호를 주고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예비 신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제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자, 1분 봉상에서 정별일 것. 20선과 60선이 20선이 60선보다 커야 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20선이 60선보다 아래에 있어서 됩니다. 못하는 건 아니고 이건 예외적으로 활용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외적으로. 아시겠죠? 정별일 것. 그 다음에 항상 이 현재가는, 잠깐만요. 자, 1분봉에서 현재가가 20선 이외에 있어야 된다. 20선.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정별이고 20선 위에.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해요. 저는 이거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0.7에서 0.9% 이상 뭐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20선이야. 1분봉이 60선이고 이 위에서의 이제 자, 여기 당일 고가입니다. 당일 고가. 단고인데 이 위에서의 양봉이 나올 때에 이것이 등락률이 0.7% 이상을 주라는 거예요. 혹은 이게 너무 저기 한다면 혹은 0.9까지 0.9% 이상 1% 넘으면 좀 안 되고 내가 볼 때 의미가 없고 0.7%면 좋아요. 근데 0.7%또 아래면은 검색식으로 돌리면 종목이 또 너무 많이 걸려서 예비 신호인 건 맞는데 그것까지 하면 종목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선별적으로 고르기가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볼 때 0.7%에서 0.9% 요 사이에 어느 하나 선택해서 그 이상을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1%를 줘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파돌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파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검색식으로 돌릴 때 어떤 게 걸리냐면 이렇게 돌려요. 이게 당일 고가라면 검색식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에서 걸려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예비 신호를 주거나 혹은 이렇게 뚫을 때 신호, 이 두 가지밖에 안 나타나요. 아시겠죠? 딱 검색했는데 넘거나 혹은 예비 신호.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한다. 혹은 여기 직전 고점이 있다면 직전 고점을 넘을 때 매수하거나. 아시죠? 그 개념을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활용 범위는 1번 등락률을 3에서 15%. 물론 이 10%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 3%에서 이 10% 아래에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뚫고 가서 VI 갈 수도 있고 더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폭넓게 줬지만 여러분들은 10% 아래에서도 10% 아래에 있는 종목을 가능하면 선정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1번 고점 대비 등 이건 없어도 되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자, 당일 고가가 여기 있어요. 당고라고 표현을 할게요. 당고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는 점, 마이너스 5% 아래면 어떻게 돼요? 당일 고가까지 올라오는데 저항이 매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 고가를 돌파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 당일 고가가 있는데 여기서 뭐 여기 코앞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뭐 마이너스 3% 이상에서 발견됐다면 이거는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개념에서 고점 대비 등락률을 줄 사람은 주라 이겁니다. 저는 뭐 안 주고 하는데 주면 더 종목이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만든다면 이 조건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추가적인 조건사항을 줘서 분봉으로 만들면 돼요. 이게 조건식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일봉상의 거래량, 거래대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추가적으로 만드시면 되고 이걸 예비신호 조건식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저는 오늘 제가 예비조건 저거를 0.7%라고 줄게요. 그러고 나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예비 신호라고 했던 게, 자 보세요. 당일 고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일봉 이상의 음봉으로 조정을 받은 거죠. 이거는 아까 그림에서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자, 당일 고가가 이미 갱신됐는데 이 아래에서 일봉 이상의 음봉만 주고 줘도 돼요. 아직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기간 조정을 굉장히 많이 걸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흐른 것처럼 보였지만 일봉 이상, 일봉 정도의 음봉 나오고 이렇게 다시 재돌파할 수도 있죠. 우리가 파워 돌파 패턴에서 보면 4번 패턴 아시겠죠? 그런 것들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조정을 짧게 줬던 혹은 길게 줬던 상관이 없이 눌러줬다가 당일과 재돌파는 다 돌파 개념에 속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준다. 아시겠죠?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기 보시면 0.75잖아요. 요 캔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때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비 신호 다음 봉을 노리라는 거예요. 예비 신호를 보고 다음에 호가창에서 당일 고가를 넘는 그런 호가창에서 그런 호가창 돌파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없죠. 못 갔으니까 호가창에서 못 간 거죠. 그쵸? 또 갈래다 호가창에서 밀린 거죠. 매물에서. 가격을 넘지도 않았고. 그죠? 그래서 눌러줬죠?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잊어버렸겠죠. 이게 하나, 둘, 셋 잊어버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검색식을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올라왔어요. 이게. 그죠? 1.08 여기에 뭐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검색식이 걸리겠죠. 아까 0.7%로 줬으니까. 그럼 이걸 다시 보고 이걸 넘나 보는 거죠. 이걸 넘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당일 고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눌러줬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봉 전에 당일 고가를 넘기 전에 일봉 전에 예비 신호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최대 5봉 이내가 돼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씩 걸려들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오랫동안 지켜볼 수가 없어요. 한 종목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신호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직전에 나오는 걸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렇게 갔죠. 굉장히 많이 갔죠. 그쵸? 쿼넌 테크놀로지.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갔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면 또 이해가 가세요. 자, 고점을 갱신했죠. 이렇게 쭈루룩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다가 고점이 어디에서 형성이? 여기서 형성이 됐어요. 자, 이것도 눌러준 거죠. 일봉 이상의 음봉이나 도지. 그래서 고가를 갱신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가. 그죠? 그럼 만약시 이거를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고가 갱신이 되는 거죠. 재돌파가 되는 거죠, 재돌파.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꼭대기에 사는 게 아니고 여기 고가를 넘을 때 여러분들이 싸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당연히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차트는 위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호가창을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일 고가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까 파돌 나오든 파돌이 안 나오든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력한 돌파 시점은 어디다? 당일 고가다. 아시겠죠? 당일 고가 돌파할 때를 여러분들이 유력한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돌아갈 때 예비 신호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당일 고가 돌파할 때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한번 봅시다. 다른 게, 여기 한번 봅시다. 쭉 갔죠? 자,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 당일 고가가 형성이 됐죠? 눌러줬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을 잊어버리고 있겠죠? 이렇게 눌러주는데 이걸 끝까지 지켜볼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어디서 또 신호가 나타나나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트랩이라는 거에 검색시에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검색시 이것도 1.2%니까 뭐예요? 정배열상에서 20선 위니까 예비 신호에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보세요. 당일 고가하고 지금 여기하고 간격이 굉장히 멀어요. 멀면 이 구간에서의 매물이 저항으로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즉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해서 이렇게 뚫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지점 계속 예비 신호가 어떻게 나오고 고점을 향해서 어떻게 가는가를 보고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못 갔죠? 못 갔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또 잊어버리죠. 이제 깨졌으니까. 그쵸? 그러다가 잊어버리죠? 자, 한번 봅시다. 또 검색식을 돌렸더니 0.84야. 이 캔들이. 0.84고 여기에 아까 뭐예요?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직전 고점이 여기잖아요. 요거를 넘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이 고점을 넘는 거를 항상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당일 캔들의 고점을 넘는 호가창에서 흐름이 나오면 따라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를 못 넘었지만 호가창에서 이 당이 직전 고점이죠. 그러니까 일봉전 캔들의 고가를 넘을 때 따라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못 샀다 할지라도 이거를 넘을 때 샀으면 이미 수익이 난 상태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파워돌파 검색식을 돌리면 이미 여기가 걸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워돌파 매매하시는 분은 이게 예비 신호가 나와서 이 파워돌파가 나온 건지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온 건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후에 여러분들이 더 갔지만 여기서 와서 여기서 팔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인지를 했냐 못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비 신호에 대한 거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운호 2월 24일 비운호. 자, 개념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한번 차트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당일 고가가 어디에서 형성됐냐. 그리고 눌림에서 돌아 나오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든 간에 이런 예비 신호를 주고 돌파했냐. 그럼 우리는 예비 신호를 보고 여기서 돌파할 때 들어간다.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3%인데 자, 이렇게 쭉 올라갔죠? 3% 위에
올라가서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A 고점이죠, 여러분들. A 고점이 형성이 되고 눌러줬죠. 자, 그럼 여러분들 주가가 더 가려면 이걸 뚫고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12,660원에 여러분들은 매수가 돼줘야 가장 싸게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이게 예비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것도 예비 신호, 두 개가 다 이것도 예비 신호, 이것도 예비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색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호가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은 12,660원 넘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버튼을 누를 준비. 아시겠죠? 근데 호가창에서 보니까 매물이 있어서 못 넘은 거죠. 그쵸? 자, 잊어버렸어요, 이젠. 또 올라왔어. 자, 1.38이니까 아까 예비신호 조건 시간 또 해당이 되죠. 이번에 넘나? 보는 겁니다. 여기를 넘나? 그쵸? 12,660. 자, 또 보죠. 자, 눌러줬어요. 한 번 더. 자, 돌파했죠. 그 여러분들은 여기 이걸 보고 예비신호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봉 내 1봉 전에 나오면 참 좋겠지만 예비신호가 5봉 내에 나오면 충분히 좀 기다릴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5봉 전에 나오면.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12,660. 이게 가장 싸게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지지선으로 버티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버텨보는 거죠. 쭉.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것만 보고 또 여러분 이게 하나가 캔들이 몇 프로짜리냐면 하나에 5.7%짜리예요. 5.7%. 여러분들이 만낚시 검색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